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지난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리해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실업률마저 3.4%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매체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대로 그냥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노동시장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엊그제는 하락, 오늘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을 보시면은 떨궜죠. 금은 떨궜는데 최근에 증시가 아니라 금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비트코인 오늘도 올랐습니다. 올리면서 29,462달러, 이더리움은 1,99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금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증시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일단은 매일마다 성적이 좋은 자산을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WHO에서 길고도 길었었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지나가는 듯 하고, 이러한 소식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백악관에서 최근에 국가표준 우선순위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백악관은 여전히 암호화폐에는 관심이 없고 디지털 아이디 및 분산 원장 기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개개인들에게 소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차별을 한다라든지 대접을 한다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공산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셜 점수를 깎아가지고 기차를 못하게 만든다라든지 그런 일례가 분명히 있었죠. 미국도 이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산 원장 기술은 CBDC를 발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장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는 CBDC를 금지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달러 위기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대형은행 BNP 파리바 은행이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 지갑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이라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프랑스 회사 역시 중국 쪽과의 무슨 가스였었던 것 같은데 가스 결제를 위안화로 진행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과 함께 여러가지 개발을 함께하는 등 중국과의 행보를 함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위 때문에 나라가 아작이 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 다음으로는 JP모건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기관들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하니까 비트코인 대신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소매 투자자들, 이 개미들이 주역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덧붙이기를 이 투자자들 및 기관들이 올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 전략으로 금, 기술기업 주식과 같은 성장주, 통화, 달러 숏배팅에 비중 확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매입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상승이 단순히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라간 것일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은 뒤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SEC나 CFTC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을 압박하지만은 비트코인은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들어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의심 저는 가져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프 유명 결제 회사가 웹3 회사들이 앞으로 암호화폐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 포털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케레 대통령 드디어 혁신 기술 관련 산업에 있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안의 이름은 혁신 및 기술 제조 장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외국 매체라든지 기자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엘살바도르 망했네,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파산하겠네 주접을 떨면은 한국에서 또 그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사람들에게 엘살바도르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광고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은 그냥 아가리를 싹 다뭅니다. 아주 그냥 얍삽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다. 기자들이 아니라 악플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일단 엘살바도르는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찬양론자 중에 한 명이죠. 잭 돌시.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 오픈셋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개발 및 비트코인 보상 기능 잽스를 도입한 탈중앙화 소셜 플랫폼인 노스트의 개발에 힘써달라며 $10,000,00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비트코인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가 레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단 추세 저항에 맞닿아 있는데 이 자리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32,000를 가게 되느냐 $25,000를 가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이번에는 힘을 한번 모아가지고 뚫어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떨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뚫을 수 있다라면 $32,000 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킹핀 크립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못 뚫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와리가리를 칠지언정 결국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또 가격을 보시면은 이 파란 저항 위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29,400, 500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뚫느냐 못 뚫느냐 계속해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뚫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앞에서 킹핀 크립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 뚫지는 못하고 떨어졌다가 축적 한 번 더 하고 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에서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이대로 쭉 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쫙 끌어내리면서 청소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주말 동안의 움직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페페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모으기 위해서 트위터에 들어갔더니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바이낸스가 페페를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더욱더 가격이 거세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무시무시합니다. 페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숏을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숏자리들이 청산이 나게 되면서 가격이 더욱더 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페의 뒤를 이어서 온갖 유사 잡코인들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며 상승까지 하고 있는데요. 별의별 페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돈 벌려고 들어온 시장, 돈만 벌면 땡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약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암호화폐 시장은 도박이다,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다라는 수식어가 투자자들을 따라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은 주목해야 될 밈코인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한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실 때 그 위험성을 감안을 하시고 이 베팅에 나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해서는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립자가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 주식 12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보유한 이더리움 클래식 지분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다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알려진 디지털 커런시 그룹, 부디 위기를 잘 넘기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디즈니가 플로우 기반의 스타워즈 NFT를 출시했다. 플로우 관련된 호재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코인베이스 1분기 실적 보고가 나왔는데요. 순손실이 줄었다. 순이익이 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12% 상승을 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해외 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아직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권 바뀌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SEC의 꼬라지만 봐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은 코인베이스가 갈라 거래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갈라의 업그레이드 및 에어드랍도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코인베이스는 갈라를 미워하게 된 것일까? 이어서는 국내 소식, 암호화폐 업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큰 소식이 이번에 하나 터졌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유명 국회의원 중에 김남국 씨라고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으로다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만한 처사였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 본인도 코인을 60억 원어치나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코인을 들고 있었느냐? 이 위믹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믹스 6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 그렇게 들고 있다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에 전부 다 인출을 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은 쏙 빼고 다른 자산들만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 측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서 암호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 위믹스를 보유했는지 보유하지 않았었는지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 딱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소득세 유예 법안을 당시 발의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경우도 해당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내 지갑에 손대는 놈은 나쁜 놈, 내 지갑에 손을 대지 않고 자산을 키우는데 그래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까지 과세가 미뤄졌다라는 것, 여기에 도움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운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 국내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